직장 동료나 상사를 보면 부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 또한 제가 처음 다녔던 회사의 6년차 대리님이 매일 주식 창문 보시고 한숨 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의 6년 뒤 미래는 저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 고민이 많아졌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소액으로 안정적이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보이는 자산인 집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방법으로 집을 사서 1억의 수익을 내고 월세를 받으며 지금은 퇴사 후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집중해주시면 시작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 채널에서는 다양한 돈이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해두시면 후회하시지 않도록 좋은 정보와 다양한 인사이트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수익을 낸 방법은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먼저 경매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부동산 경매는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이 법원에 넘겨지고 그 집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절차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은행은 그 사람의 집을 법원에 넘겨서 경매로 팔고 그 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경매를 참여해서 그 집을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회를 올바르게 순환시키는 장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로 사면 뭐가 좋을까요? 집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은 크게 갭투자, 금매, 경매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장단점 이야기해드리고 바로 경매 시작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갭투자입니다. 갭투자는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 즉 갭이 작은 집을 사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전세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사는 방법이죠. 한창 부동산 상승기에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던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소액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 집값이 오르면 그게 다 수익이라는 점, 세입자를 구한다면 안정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전세가가 하락하거나 경기가 불장이라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불안한 투자가 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돈만 묶이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도 있겠네요. 두 번째는 금매입니다. 금매는 집주인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운이 좋다면 시세보다 수천만 원 저렴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장점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구매가 가능하며 입주가 빨라서 투자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금매의 엄청난 함정인 대다수 지인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금매가 나오면 보통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다른 명의를 통해 매매를 해버리거나 주변에 정말 친한 지인들에게만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금매라고 해서 다 저렴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금매만 노리는 투자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투자한 방식인 부동산 경매입니다. 제가 경매를 가장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성과 안정성 때문입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낙찰받는 순간부터 법적인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다른 방법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통해 투자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수익률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어느 정도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확인 후 투자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권리 분석이라는 공부가 필요하고 낙찰을 받아도 명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갭 투자보다 더 안정적인 이유는 수익률을 확실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심지어 명도나 권리 분석에 대한 정보가 워낙 많아서 초보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적은 돈으로 집을 사려면 갭 투자, 빠르게 거래하고 싶다면 금매, 안정적이면서 큰 수익을 원하면 경매인 것입니다. 다음은 경매 바로 시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경매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기본 용어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감정가, 법원이 감정평가를 통해 정한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최저가, 유찰된 후 새롭게 정해진 가격입니다. 유찰, 입찰자가 없어서 경매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낙찰,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부동산을 사게 된 것입니다. 명도, 낙찰 후 집을 비우는 절차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경매 사이트 볼 때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은 작은 계획 세우기입니다. 경매는 투자하기 앞서 입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통 최저가의 10%가 입찰 보증금이죠. 예를 들어 최저가가 3억인 집에 입찰한다면 3천만 원 정도가 미리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이 된다면 30일 이후에 잔금 납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 마련 계획도 세워두셔야 합니다. 어렵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가능한 상담사분 명함을 보내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친절한 상담사분들이 계신다면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제가 잘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매 물건을 직접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무료 사이트는 대법원 경매 정보와 마이옥션이 있는데요. 보통 대법원 경매 정보는 정말 정확하지만 시한성이 좋지 않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이옥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하는 지역, 가격대, 부동산 종류를 선택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이 쭉 나옵니다. 경매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때는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물건을 골라보시면 좋습니다. 첫째, 직장이나 생활권에 가까우면 좋습니다. 본인이 사는 곳 기점으로 가장 많이 가볼 수 있는 거리의 물건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교통, 학군, 편의시설 꼼꼼히 따져서 이 집에 누가 살 수 있는지 대입해보며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정가 대비 최저가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는 보통 경매는 집을 저렴하게 사는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찰이 2, 3회 된 물건들로만 찾아보는 편입니다.
편입니다. 셋째,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말소기준 권리를 확인해보세요. 복잡한 권리가 얽혀있지 않은 안전한 물건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건 아래에 빨간 글씨가 없는 안전한 물건들로만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안전한 물건들도 수익이 낼 수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안전한 물건들로만 봐서 1억 원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이제 물건을 정했다면 실제로 산책 겸 가서 여기에 누가 들어오면 잘 살까 생각도 해보고 입찰을 준비해야 합니다. 낙찰은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잘 판단한 사람이 잘 봤기 때문에 현장 부동산에 가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확신이 섰다면 이제 그 물건에 해당된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실 때 신분증과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시도 끝에 낙찰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 하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잔금 납부하기 전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경우인데요. 이걸 경매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도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기 때문에 힘은 빠지지만 취소가 되면 낙찰자는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이런 취소는 정말 드물지만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매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이제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돈을 입금해야 하며 법원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 이후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명령을 내리면 정식으로 내 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도가 남아있습니다. 기존 거주자가 자진해서 나가면 원만하게 명도가 이루어지지만 거부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나 이사금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실제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가 해결돼야 될 관계이지 낙찰받은 사람과는 제3의 인물임을 인지시켜드리면 보통은 이해하시고 나가시는 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직장인분들이 하기 정말 좋은 부업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퇴근 후 잠깐 시간을 내서 경매 물건을 보러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 임장을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집을 보고 주변 환경을 체크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경매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대리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이 바빠서 직접 법원에 가지 못하더라도 아내나 남편, 지인 등 믿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대신 입찰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회사에 다녔을 때를 떠올려보면 6년차 대리님이 늘 주식창을 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 모습이 나의 6년 뒤 모습이라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작은 돈으로 안정적이게 자산을 늘릴 방법을 찾아 나섰어요. 그렇게 찾은 게 바로 부동산 경매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제가 원했던 투자 방식과 딱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경매 투자로 저는 1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지금은 그 집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작은 도전에서 시작됐습니다. 혹시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다음은 직접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검색해보세요. 시간 내서 임장을 다녀오시고 그 집에 누가 살게 될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입찰에 도전해보세요.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돈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